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도서관 캐트 시간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여러가지 작품들, 그 중에서 특히 SF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SF 이야기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오늘은 저희 도서관에 참 이색적인 손님이 오셨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SF에 대해서 연구하신다는 분이셨는데, 사실 저희 도서관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종종 찾아오십니다. 외국에서도 오셨고 우리나라에서 오셨고요. 여기저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SF 작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전 작품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SF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저희 도서관보다 좋은 장소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도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도 아무래도 좀 거기서는 일일이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도서관에 관련돼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SF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나라 SF 시장, SF 팬들은 어떻게 있었는가.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SF에 있어서의 원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나는 SF를 언제 어떻게 좋아하게 됐을까. 사실 맨 처음에 SF를 보게 된 것은 초등학교쯤 돼서 로버트 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만화를 보고서 자라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게 SF로서 기억나는 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런 작품들입니다. 타임머신 280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이 커밍스 작품. 바로 뭐냐면 아동 청소년용 SF 전집들이죠. 예전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 작품들은 일본 소설의 중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나왔던 시리즈물의 중역이에요. 그때 당시 물론 저작권을 맺지 않고 저작권 깡무시하고 라기보다는 그땐 저작권 자체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가입이 안 됐었으니까, 배른조에 가입이 안 됐으니까 저작권 신경 쓰지 않고서 그냥 나왔던 작품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읽고 자라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여러가지 SF를 접하게 돼요. 만화도 접했고 애니메이션도 접했고, 물론 이제 코난 같은 거, 미래소년 코난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만화책도 많이 봤었죠. 그렇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SF에 대해서 입문하게 된 것, SF를 보면서 야, 이런 게 SF구나, 정말로 좋다 라고 느끼게 된 것은 사실 19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초반기네요. 그때 제가 이 작품을 샀었어요. 아이작 아시마 파운데이션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수백 년을 넘어서는 거대한 우주시대의 이야기죠. 이 작품은 황금가지에서 다시 출간되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1990년대 작품과 함께 봤던 작품으로서 이 작품 은하영전서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은하영전서를 SF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종종 계시지만, 전 충분히 SF적인, 무엇보다도 대우주의 이야기로서 충분히 흥미롭게 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적 상상력에 있어서 좀 정치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지만, 그리고 인물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어차피 우주를 무대로 한 삼국지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니까 작가는 그런 점이 있지만, 물론 SF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라면 좀 말이 이상하고, SF 작품으로서의 과학적 상상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뒤질 거예요, 파운데이션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품을 접하면서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작품 역시 저에게 큰 감명을 줬던 작품이죠.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1990년대 초반. 그런데 그때 봤던 작품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SF만이 아니라 추리물로서의 재미도 같이 안겨준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입니다. 로봇 시리즈는 총 6권으로 구성된 시리즈물이에요.
아시모프야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로봇 3원칙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고, 뭐 속칭 빅3라고 불리는 게 괜히 그렇게 불리는 건 아니겠죠. 워낙 많은 작품들을 썼고, 그만큼 다른 후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요. 로보틱스라는 말, 로봇공학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것도 있고, 파운데이션은 심리 역사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양전자 두뇌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탄생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굉장히 그런 걸 되게 자랑하는 유머 넘치는 분이긴 한데, 자, 그런데 역시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얘기한다면 로봇 3원칙입니다. 로봇 3원칙은 지금도 수많은 로봇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알파고 사태라고 해줍시다. 사태 이후에 충격을 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기억해둘 만한 요소이기도 해요. 로봇 3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로봇 3원칙의 시작은 아이작 아시모프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시작했어요. 물론 아이작 아시모프는 일찍부터 SF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뭐 어렸을 땐 너드, 그러니까 뭐 찌질이었다고 하죠. 자, 그러한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로봇 이야기는 전부 다 인간과 로봇이 서로 싸우는 로봇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없는 걸까? 아니면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야기밖에 없는 걸까? 말이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로봇은 다 이래야 되는가? 근데 그 와중에 아이작 아시모프는 한 소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목은 이언 더 바인더의 아이로봇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아이로봇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아이로봇이라는 작품은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윌리 스미스 주연의 영화로 나왔는데,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에도 아이로봇이라는 소설집,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것은, 아이로봇이라는 제목을 처음 사용한 것은 사실 이언 더 바인더예요. 나중에 아시모프가 이언 더 바인더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로봇 이야기를 쓰게 되고, 그 작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단편집을 만들어낼 때 이언 더 바인더를 원작을 기리는 뜻에서 아이로봇이란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아이로봇이란 말은 그 후로 되게 널리 사용되었고, 심지어는 미국의 한 로봇 회사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아이로봇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거기서 로봇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라는 좀 다른 것이다 라고 느끼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로봇이라고 한다면 거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냈고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괴물. 괴물. 그렇지만 아이작 아시모프는 당시 이제 컴퓨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두뇌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전자두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라는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계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더 정확히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존재로서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리하여 로봇 3원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로봇 3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치거나 인간이 위험에 빠진 것을 방관함으로써 방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로봇은 첫 번째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을 들은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는 명령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인을 명령할 수 있는 로봇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자, 굉장히 단순한 구성이지만 이 단순한 구성이 수많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로봇들은 이 로봇 3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로봇의 두뇌 자체 가장 기본적인 코어 부분에 그 3원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원칙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로봇은 작동을 정지하게 되고 아니면은 거의 작동을 중단한 상태로 대기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로봇 3원칙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래서 로봇 이야기를 할 때, 인공지능의 반란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로봇 3원칙 얘기를 종종 하게 되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봇 3원칙은 낡았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예, 분명히 로봇 3원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낡았다는 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로봇 3원칙은 사실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로봇을 다루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로봇 이야기를 할 때 로봇 공학자들은 항상 로봇이 존재한다면 인간과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로봇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실제로 어떠한 형태, 자,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등장한다면 그 인공지능은, 완벽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그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팩터가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인간들은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들이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인간 자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인간이 만든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로봇들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을 가차없이 처리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거든요. 자,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을 배터리로 쓴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인간들을 배터리로 쓴 건 낭비예요. 차라리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자,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열 배터리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매트릭스가 인간을 살려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인간이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인공지능이 존재한다면, 네, 그 인공지능은 인간을 고작해야 여러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재료로밖에 안 볼 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로봇보다도 인간 자신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아시모프의 로봇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로봇 시즌은 바로 그러한 로봇만이 아니라 그 로봇과 함께하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작품 강철도시. 이 강철도시에서는 이 강철도시라 불릴 만큼 거대한 돔으로 이루어진, 자, 전체 이 세계의 사람들은요, 우선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우주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선. 자, 근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계인들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거대한 돔 모양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인구는 3천만이 넘어요. 지금 서울 인구보다도 엄청나게 큰, 서울 인구보다 3배 정도 큰 그런 인구가 거대한 돔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돔에서. 그 돔을 강철도시라고 부르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서 완벽하게 정비된 환경, 완벽하게 정비된 날씨, 비가 언제 내는지 확실하죠. 왜? 비가 내린다고 통제를 하기 전엔 절대로 비가 안 내리니까. 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계 사람들은 광장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편 우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말하면 외계인이라고 칩시다. 그 외계인들은 지구보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 지역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지구의 병원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병원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그 세계에서는 그 세계 사람들은 병으로 죽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게 되었고, 수명은 훨씬 더 길어졌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편으로 로봇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을 활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기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그 솔라리아라는 나라의 세계에서는 로봇 인구 한 명당 로봇이 2만 대 정도 될 정도로 한 사람이 엄청나게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만날 일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지구에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는 그 지구에 외계인들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외계인들도 일부가 내려와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인들과 같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격리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통로는 한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통로 너머의 외계인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계인 박사가 살해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 문제는요. 그거를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로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살해 현장에서 로봇이 발견된 거죠. 로봇이 인간을 살해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건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계인들은 로봇과 같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봇보다 인간의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인간을 해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로봇으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로봇이 아니란 걸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 외계인들은 바로 지구인 형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외계인들 사회에서는 그런 살인사건이 없었거든요. 그걸 조사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자, 그리하여 일라이즈 베일리라는 인물의 이름의 형사가 한 명의 외계인 동료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한 명의 외계인 동료 이름을 다니엘 올리바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다니엘 올리바, 즉 로봇 다니엘 올리바입니다. 예. 로봇이에요. 생긴 거는 과학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살해된 과학자하고. 그리고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인간과 똑같이 생활을 해요. 인간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다니엘 올리바와 함께 일라이즈 베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물론 범인을 잡아내게 되죠. 그 범인이 누군가? 거기에 굉장히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홈즈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일라이저 베일리가 물론 그렇게 홈즈처럼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번뜩이는 영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그는 유명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것, 벌거벗은 태양에서 주인공은 또다시 살인사건의 조사에 위해서 나서게 돼요. 자, 문제는 그 무대가 지구가 아니란 겁니다. 바로 저 멀리,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인구 1인당 로봇이 2만 대에 달한다고 하는 바로 솔라리아예요. 인간들은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장소에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라이저 베일리가 불리게 돼요. 물론 다니엘 올리바와 함께. 자, 그리고 그 솔라리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로라로 향하기도 하고, 다양한 별로 향하면서 그 일라이저 베일리와 다니엘 올리바의 활약이 있었죠. 그 하나하나 얘기를 보게 되면 정말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 3원칙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봇 3원칙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로봇이 해쳤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하게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다양하게 흥미롭게 엮여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음모가 등장하고요. 예, 외계인과 인간에 관련된 음모, 그 다음에 인간끼리의 음모, 외계인끼리의 음모, 그 모든 이야기들이 로봇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펼쳐지게 됩니다. 로봇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정말로 있을 법한 그런 내용으로 말이죠. 그렇게 일라이자 베일리의 모험이 그 나머지 두 권에서도 계속됩니다. 일라이자 베일리는 영웅이 됩니다. 뭐 인류를 구한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이작 아시모프는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더 쓰게 됩니다. 이 책은요, 로봇과 제국, 그 다음에 로봇 은하계로라는 작품인데 일라이자 베일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일라이자 베일리의 동료였던 R. 다니엘 올리버만 등장합니다. 일라이자 베일리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인간과 로봇, 더 정확하게 인간과 외계인과의 교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자, 이 작품들은 모두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고 로봇공학 3원칙을 가지고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로봇공학 3원칙이 아니라 로봇공학 0원칙이라는 게 등장해요. 로봇은 인류를 보호하며 인류의 위험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라는 법칙. 자, 그걸 위해서는 한 인간에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버려요. 아이작 아시모프 스스로 로봇 3원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들을 여기서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로봇 3원칙이나 로봇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로봇을 사용하는 인간들, 로봇을 활용하는 인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로봇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로봇 이야기만 할 뿐 인간의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는요, 이 6권의 작품에서는 로봇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있을 법한, 지금 눈앞에서 언젠가는 펼쳐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말이죠. 이 6권의 작품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공학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공학이 정말 진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고,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로봇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현재 절판됐습니다. 보시고 싶다면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두께가 얇고 그리고 굉장히 금방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보셔도 충분해요. 자,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작품이 저에게 SF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SF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SF의 재미를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이 작품들은 로봇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SF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또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거울로서 여러분은 한 번쯤 이 작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로봇 이야기, 로봇 사피엔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보다도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작품들을 재밌게 봤다면 이 작품의 속편격에 해당하는 우주 시리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한번 보시길 권해요. 거기서도 물론 나중에 로봇이 등장하거든요. 예,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뭐 괜찮겠죠. 자, 그리하여 아이작 아시모프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고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떠한 사고방식과 어떠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잘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상상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로봇 이야기들은 로봇 이야기인 동시에 인간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바로 새로운 로봇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들 작품 재밌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시기 어렵다면요, 아마 동네에 조금 오래된 도서관이라면 분명히 이 작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서관에서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딘가 출판사에서 다시 한번 내주면 좋겠습니다. 뭐 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파운데이션은 나왔지만 이 작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전 솔직히 파운데이션보다도 이 작품을 더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작품을 출간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마음이 좀 더 확실하게 굳어지길 말이죠. 여기까지 SF한테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